민주당이 코로나19로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 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황 기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 별도로 장사 못한 분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영업 손실 그 방역을 위해서 영업을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래방이나 PC방은 아예 닫게 했고 또 9시 이후에 식당이나 음식점은 못 하게 하고 헬스클럽도 포함되는 헬스클럽도 거예요. 못 하게 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재난지원금 말고 별도로 이거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낙연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이제 김태년 대표가 11일 날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정부 당국하고 이 문제를 계속 한참 동안 논의해 왔다. 그래서 뭐 법제화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그 소송도 걸고 헌법 소송도 그랬어요. 이게 방역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뒀으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헌법에 보면 공공 필요에 의한 그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제한할 때는 법률로 제한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그 헌법 조항이 있어요. 헌법 23조. 법에 명시가 있군요. 네, 헌법에. 헌법 23조 상에. 그러니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할 수 없고 제한했으면 보상을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렇게 광우병 이런 거 예방할 때 소 살처분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보상해 주잖아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면 그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희생을 한 건데 왜 법적으로 보상을 안 해줘? 이런 항변이죠. 일리가 있죠. 분명히 일리가 있고 이게 굉장히 그 사실은 그래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입법을 안 하고 정부도 보상을 안 하는 것은 이게 위헌이고 지금 그 의무를 방기한 거니까 법을 만들어서 지금 2월 안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자, 배 교수님. 네. 분명한 건 위헌 소지도 있고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할 말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결국 문제는 예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매출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할 텐데 어떻게 보상을 할까?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피해 손실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보상을 해줄 것인가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도록. 업종별로 산정을 하는 건가요? 개인별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업별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는 그 시간만큼의 최저 임금만큼의 지급을 하자. 그리고 임대료는 절반을 지급을 하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걸 언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제 빠르면은 2월 임시국회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금 기재부에는 상당히 난색으로 지금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대략 국가 정부가 한 8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이 한 43% 넘게 꽝충 뛰었어요. 40% 마지노선인데 그런데 이제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 보면 109니까 여기에 비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도 물론 좋다. 그런데 국민이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펼쳤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계 상황에 이미 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가가 필요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행정 권력을 발동을 시켜서 영업 금지, 영업 제한을 시켰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 헌법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회가 법적으로 좀
앞으로 좀 입법화에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법화 해가지고 집행하기까지 지금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요. 역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피해액을 산정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수입 영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산정해 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신규 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19에 의한 이제 행정 권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지금 이미 1년 정도 코로나19 상황이 왔고 예. 또 올 겨울까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가면은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이례적 성격 아니겠습니까? 예.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로 생계를 꾸려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늦더라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좀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뭐 쉽지 않은 부분 중에서 재정 건전성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상황이 낫지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떤 지금이 전시인데 거의 그 이재명 지사 같은데요. 가장 적극적인 지금이 전시인데 무슨 전시에 그 수술비 아끼려 그러느냐 이런 논리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또 재정 건전성이 낮다 성직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근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약간의 공격적인 분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 예. 뭐 전 국민 지금 이것 가지고 좀 그런데요. 예. 근데 이 문제는 그거 별거의 문제니까 예. 뭐 이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랑 그 서로 의견이 다른 건 아닌 것 예. 같고요. 보편적 지급 문제 가지고 그렇죠. 재난지원금 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영업손실 보상인데 지금 그 다른 나라 약간 좀 보면요. 그 일본 언론이라는 걸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긴급사태 선언하고서 이제 술집, 음식점 문을 닫으면 8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게 예. 하는데 그래서 손실이 나면 하루에 보통 6만 원을 지금 보상을 준대요.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하루에? 그거는 어떤 업종별 차이가 없이 보통 동일하게 주는 음식점 건가요? 같은 거죠. 이제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 대개 한 평균 6만 원 정도 준다 그러고 캐나다는 가게가 영업 문을 닫으면 보통 2주 단위로 한 86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개인별 차이는 감안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동일 이렇게 뭐 업종이면 규정이 동일 좀 이렇게 금액을 디테일하게 예. 있는데 보통 그 정도를 주니까 언론 뭐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 준당 매출액의 75%까지 예.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적죠. 그래서 그런 건데 재정 물론 문제가 되죠. 이게 지금 뭐 최소한 10조 단위 뭐 20조 단위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다 보상을 안 하고 뭐 어느 정도 일부를 보상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문제는 있는데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의 한계 상황이고 이게 그 몇 달, 1년을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거의 지금 뭐 민심이 폭발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예. 이게 그리고 근거도 있고 법적으로 헌법에 예. 그러니까 근데 물론 재정경제부 쪽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죠. 예. 추경을 하거나 국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어차피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거 재정 문제 같은 경우인데 원칙은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는 못해요. 이게 네.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유가 있다는데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보상을 해야 되는 원칙은 찬동을 하지만 재정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원칙으로 보상할 건지 이거는 네. 좀 굉장히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정도 예. 입장까지는 있어요. 아까 그래서 여쭤봤던 게 이제 물론 이재명 주사가 당내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은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그 부분 가지고 부딪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경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세균 예. 총리가 한번 이제 튀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정부 안에서 정리가 된 건데 이재명 지사가 계속 예. 전 국민 보편 지급 얘기를 하고 또 경기도 의회가 지금 설전에 10만 원씩 예.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주자. 그러니까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이 그 제동을 걸었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네, 네. 직접? 혹시 김종민 최고위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전국민 지원, 양자택일할 사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은 분명합니다. 전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어떤 정세균 총리의 저번 비판과 결을 같이 하는 네. 얘기 같죠? 예. 지금 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일단 방역을 더 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정부 쪽에서는 지금 그 당분간 방역에 더 집중하고 소비를 진작할 시점, 방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 단계에 올랐을 때 소비를 진작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지사가 혼자서 저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된 신호를 준다 이런 면에 불만을 얘기한 거죠. 정부와 경기도 다 이렇게 여당 출신 지사인데 원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김종민 그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이재명 지사가 요새 지지율이 높아서 대선 선두주자를 계속 달리니까 당에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예. 뭐 이런 불만도 눈치 얘기하고 본다 이 있고요. 얘기인가요? 그렇죠. 눈치 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짚을 건 짚어야지.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도 지금 한마디로 웬만큼 하세요 이런 얘기죠. 좀, 예, 쉽게 예. 말하면. 그 백 교수님 보시기엔 그러니까 이 당내 분위기를 지금 황 기자 말씀하신 걸 보면은 너무 잘 나간다고 이렇게 튀지 마라 뭐 이런 비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뭐 지지 선언도 나오는 것 같고요. 친문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 분위기를. 일단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잘 나간 거는 사실이죠. 지금 1위 하고 있고 이낙연 지사가 대표가 상대적으로 처지니까 예. 더 돋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단독 플레이 하지 말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대표적 친문 핵심 예. 인사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하나 이제 말씀하셨지만 국가 방역만 체계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개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에 단합이 좀 흔들리고 있다. 여권 내부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경기도만 돈 주면은 나머지 지자체들은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국민 간에 위화감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플러스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에는 이재명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련해서 돈을 더 풀자 덜 풀자만 얘기하지 마라. 너무 단세포적인 논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너무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형배 의원이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어요. 예. 근데 친문이죠? 그분도? 친문 친문 핵심이죠. 예.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관 예.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하나 굉장히 이낙연 대표에게는 아프고 두 번째로는 이분의 지역구가 광주 광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아픈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공개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낙연 대표에게 상당히 뼈 아프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개 지지 선언이 앞으로 계속해서 잇따를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조기 과열되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흥행을 계속 유지해야 되려면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너무 일찍이 이낙연 대표가 쳐져버린다든지 또는 뭐 이재명 지사가 단독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권의 지도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공개 지지한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예. 되는데 왜 그러면 당신은 공개적으로 이 상황에서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지사의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 거기에 대한 본인의 판단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공감해서 지지를 한 거다. 이재명 개인보다도. 예. 그래서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본인의 정치 철학 그리고 사회적 의제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메시지를 강하게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당내에선 경고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요. 물론 일부 백 교수님 말씀하시면 일부 친문 세력도 지지도 나오는 반면에 근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예를 들면 보편 지급이랄까요? 또 재정 적자 문제 같은 경우엔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환자 수술비 아낀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어떤 확고한 부분을 강조하는 철학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좀 그 개인 플레이라고 개인 플레이라는 어떤 당내 비난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들까요? 아니면 더 이런 어떤 대립적 모양이 좀 펼쳐질까요?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국회 저기 예. 뭐 그 군사보호 지역 해제하는 그 문제 때문에 왔다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는 김종민 최고위원 말에 어제는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했는데 오늘 반박을 좀 했어요. 예. 지금 뭐 예. 그래픽 여기 나오지만 나오네요. 우리 국민들이 20-30만 원 받았다고 방역 지침 먹여가면서 막 쓸어 다니겠냐. 방역망을 뒤흔드는다는 그 비판은 국민의 수준이나 국민들의 그 폄하하는 표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예. 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성격에 뭐나 지금까지 해온 일로 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겠죠. 소신인데 뭐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뭐 그거 금리부터 해서 쭉 시리즈로 지금은 뭐 그런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말에 민주당 의원도 반대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다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자영업자가 다 망하면 재정 건전성이 무슨 소용이냐. 지킬 국민이 없는데 그 말에 다 동의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으로 여당에서 일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내지는 뭐 자영업자들한테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이 결정됐으면 일단 당분간은 좀 거기 따라줘라. 뭐 그런 정도의 얘기고 너무 자기 정치적 입지나 자기의 그 뭐랄까 주관 또 혹은 자기의 그 독자 노선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튀는데 좀 그만하시오 뭐 그런 불만이죠. 그러면 배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한 주자가 치고 나가는 것보다 아직은 좀 이렇게 그렇죠. 1년 넘게 대등하게 남았는데. 하는 게 흥행면이나 어떤 그렇죠. 장사는 충분히 그쪽이 난데 이재명 지사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원칙, 기조를 그대로 견지해 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청년수당이라든지 이제 기본주택까지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민주 내지는 이제 진보 진영의 대표 유력 주자다라는 이제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선점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만의 독특한 이제 팬덤을 형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지 이 메시지가 바뀌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러면 또 지지 기반이 흔들리니까. 그런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좀 두둔하는 배려하는 듯한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친문 인사는 아니시. 친문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비문이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은 대선에서 상당히 심각한 갈등의 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굉장히 친문에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경계가 있는 남아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최근에 뭐 사면 관련해서 언급 안 하겠다. 대통령에게 부담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사면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쟁화시키면 안 된다라면서 상당히 대통령을 굉장히 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친문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더 하나 추가할 그런 행보는 역시 이제 본인이 이제는 국민의힘 측과 대립각을 확실히 세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확실하게 범여권의 대표 주자다. 이런 세 가지 점에서 앞으로 본인이 행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 교수님 사면 말씀하셔서 그런데 황 기자 보시기에는 사면 문제는 물 건너 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는? 오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대법 판결 끝나가지고 뭐 20년 더하기 뭐 2년에서 22년 정도 확정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사면할 이제 객관적인 요건을 했는데 며칠 전에 최재성 청와대 정부석이 사면은 국민의 그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재성 수석 얘기는 이럴 겁니다. 지금 그 대통령 사면 관련해 갖고 계속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너무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 얘기가 계속 관심이 온통 그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 사면 쪽으로 쏠리니까 그걸 미리 대통령의 다른 빼놓고, 메시지, 그 코로나19 극복, 경제 극복, 국민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꽤 많은데 온통 사면 얘기에만 그 관심이 쏠리니까 그거 좀 뭐랄까 사전에 김을 빼는 거죠. 사전에 정리를 해서 이거 국민노회에서 판단하기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정도의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구체적인 얘기는 좀 하기 기자들이 물어보면 하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면 얘기는 배 교수님 보시기에도 가라앉는 걸로 봐야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의 메시지를 보면요.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와대가 부정적으로 스탠스를 잡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무수석이 지금 정치권의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 생각,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국민의 생각, 국민의 눈높이가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게 이미 지금 함의가 돼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부정적인 여론의 향배가 더 계속해서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둘러서 얘기했지만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권한과 관련해서 물론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대부분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대통령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못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당사자의 사과 반성이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당은
이 부분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은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 서로 모순된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애둘러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범주 내에서 기자들이 질문한다 할지라도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그 예. 메시지는 결국은 사면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해석이 되면서도 곱씹으면 부정적인 방점이 찍힐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사면은 뭐 당장 일단은 좀 가라앉는 분위기 같고요. 그 야당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뭐 야당 인사들이 연일 어떤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데 안 대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안 대표 발언. 그런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할 단일화 논의가 전체 야권 지지층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저와 정치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저기서 분명히 얘기하긴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입당해서 경선해라 이 얘기 같은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건? 오늘 예. 사실상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태규 국민의당 그 의원이 측근이죠. 안철수 대표가 공당의 대표인데 그 대표가 남의당에 입당해서 경선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로 또 분명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입당에 들어가서 경선하는 것은 거부한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일을 같이 한 사람, 적이 없는 사람들이 비판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 보면 이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 혹은 또 이렇게 그 안철수 대표하고 그 같이 당을 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가 뭐가 달라졌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과연 변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 안철수 대표의 특히 자기중심적인 그 경향, 측근들이건 아니면 당의 공식 라인과 상의하지 않고 막 결정하는 그런 혼자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행동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천동설, 지동설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안동설이다. 예. 안 대표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반박을 하면서 지금 나를 공격하면 안 된다. 여당을 공격해야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가만히 보니까 며칠 이렇게 보면 안철수 대표 페이스에 끌려갈 것 같으니까 견제에 나선 거죠. 예. 무력화, 힘빼기 나중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면 안철수 대표를 견제해서 지금 힘을 빼놔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페이스에 끌려가겠다는 거를 좀 전부 지금 국민의힘 정지석 의원까지 공격에 나섰잖아요. 예. 그럼 배 교수님 네. 보시기에는 저 모양새가 안 대표를 요새 부쩍 3파전으로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안 대표. 예. 근데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상태로 보면은 후보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먼저 선 입당 그리고 후 경선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는 각자 후보가 돼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연코 노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승리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못 내고 그러면 대선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또 안철수 대표가 질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 약속을 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결렬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3월에 지금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한 달 반이 남았는데 갈수록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경우는 한 3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하나는 각자 출마를 해서 3자 대결 구도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백기투항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경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3자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3자 대결 구도 관련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3자 필승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1995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조순, 박찬종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원식.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찬종 무소속 후보가 40% 넘게 선두를 달렸는데 결국은 졌거든요. 그런데 누가 졌느냐? 보수 후보가 분열되면서 조순 시장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분열이 되면은 또 패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사자 필승론을 19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YSDJ, JP, 노태우. 그렇지만 사자 필패론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대선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이쪽이 분열했지 않습니까? 보수가.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은 결국은 어부지리의 결론으로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예측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그 예. 명제에는 누구나 찬성하는데 네. 서로 네. 자신들로에만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고, 이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압박하고 고립시키면은 결국은 백기투항 하든지 아니면은 중도 하차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셈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대로 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그냥 끝끝내 도전해서 3자 대결 구도로 갈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